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지갑 둘 다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노우머니 닥터입니다. 선생님, 혹시 얼마 전에 옆집 박 사장님 얼굴이 반쪽이 되신 거 보셨습니까? 평생 자식 밑에서 건강보험료 한 번 안 내고 병원 잘 다니셨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매달 3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나라에서 나한테 왜 이러나?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 바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무서운 건보료 폭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 노우머니 닥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무서운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2025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선생님들, 그리고 현재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 계신 60대, 70대 선생님들은 오늘 영상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1년에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멀쩡하던 피부양자 자격이 하루아침에 박탈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해마다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니 건강보험료 낼 사람을 더 많이 찾아내려는 거죠. 피부양자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소득의 산과 재산의 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넘어가면 바로 자격이 탈락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산, 소득의 산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나는 월급도 없고 사업도 안 하는데 무슨 소득이 2천만 원이나 되겠어?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선생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같은 금융 소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같은 연금 소득, 월세 받는 임대 소득까지 싹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시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여기에 은행 예금 이자가 1년에 300만 원 나오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월세 50만 원씩 받아서 1년에 600만 원 번다고 해봅시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200 더하기 300 더하기 600, 총 2100만 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2천만 원을 넘어버렸죠? 그럼 바로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산은 재산의 산입니다. 재산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가진 재산집, 땅, 건물 등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동시에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단 한 푼도 없어도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집값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겁니다.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죠. 하지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나도 모르게 이 기준을 훌쩍 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4천만 원 미만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 기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거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옆집 박 사장님은 대체 왜 탈락하셨을까요? 알고 보니 박 사장님은 몇 년 전에 퇴직하시고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씩 받고 계셨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죠. 소득 기준 2천만 원이 안 되니 안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식들한테 물려받은 작은 상가에서 월세가 30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죠. 결국 연금소득 1,800만 원에 임대소득 360만 원을 더하니 총 2,160만 원이 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걸 귀신같이 찾아내서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건보료 폭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 노우머니 닥터가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을 앞둔 50대, 60대 선생님들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퇴직하고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어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는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소득이나 재산을 조절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2천만 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을 것 같다면 금융소득을 줄이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 많은 예금 일부를 비과세 상품으로 옮기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문제라면 기준을 넘는 부동산은 자녀에게 미리 부담부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을 걸고 증여하면 증여세도 아끼고 재산 기준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이미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공단의 소득이나 재산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가 현재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이 1577-1000번에 전화해서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소득과 재산이 피부양자 기준 소득 2천만 원, 재산 5.4억 9억을 넘지 않는지 매년 점검한다. 둘째,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비과세 상품 활용이나 사전 증여 등으로 미리 조절한다. 셋째, 퇴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갑작스러운 건보료 폭탄 때문에 밤잠 설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협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힘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선생님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